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1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사이의 첫 양자 토론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심 있는 국민들이 그 방송을 들으려고 시간을 잡아 놓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녁 약속도 취소하고 가족과의 만남도 취소하고 그러면서 이게 확정됐느냐 안 됐느냐를 두고 수시로 인터넷 SNS를 검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리하게 협상을 하다가 불발했다느니 다시 협상했다느니 지금 아직도 주고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 합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뭐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두 사람 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국민들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짜증나게 합니다. 근데 공동 책임은 공동 책임인데 이 불발의 비난은 아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공중파가 중계하는 양자 토론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순응해야 되죠. 또 2월 3일에 사자 토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양자 토론을 해가지고 심상정, 안철수 두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고 두 사람은 그 반대하는 지금 농성투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안철수 후보와는 척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건도 이재명의 주장도 윤석열 주장도 두 사람 다 주장이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조선닷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늘 오전까지 토론의 최대 쟁점인 자료 반입과 관련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후보 측은 오늘 오후 7시로 잠정이 예정된 양자 토론과 관련해 전날까지 토론 방식을 두고 협상을 진행, 이 후보 측의 양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재명 측의 양보로 무주제 토론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최대 쟁점인 자료 반입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윤석열 쪽으로 책임을 좀 지우는 그런 문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자료 토론을 요구했다며 후보의 평소 식견대로 자유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판넬 형식은 제외하더라도 대장동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메모 형식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무자료 조건만은 물러설 수 없는 게 이재명 후보 입장이라며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협상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갖고 충분히 토론해야 국민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 관련 자료만이라도 갖고 들어가야 한다. 어제 자정까지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지금도 연락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면서도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결렬의 책임을 넘기려는 그런 꼼수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규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 거대 양당은 정말 자격이 없다. 양자 토론 추진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국회의원회관 앞 농성장에서 연 대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양당 기득권 담합 토론이 이전 투구로
불투명해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그러면은 기본 자료를 갖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더라도 그 자료 없이 암기해서 하자 하는 것도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걸 따져보면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 제안이 잘못됐습니다. 법원이 금지 결정을 내렸으면 그걸 받아야죠. 거기에 순응해야죠. 그리고 설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를 떠나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죠. 왜 굳이 설날 연휴 중에 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왜 안철수를 굳이 빼려고 합니까? 안철수의 도움 없이 지금 혼자 힘으로 선거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생각에 끼어 있는 윤석열 후보와 캠프 측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오만함이라고 그럴까요? 관료적 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설 연휴에 무슨 화두를 올려야 되는지를 잊었어요. 단일화 화두를 올렸어야죠. 인터뷰를 통해서 설 연휴 끝나면은 나는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 연휴 기간 중에 단일화 논의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이게 결국 선거판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일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설 연휴 뒤에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흘. 후보 등록일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투표 용지 찍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열흘 동안 집중해서 협상을 해야 될 이런 절박한 시기에 꼼수처럼 보이는 양자 토론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렇게 아까운 시간, 한 3, 4일을 놓친 거, 이거 나중에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일화 제안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절박한 쪽이 먼저 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선거판을 뒤집은 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그때 정몽준 측이 단일화를 깨버렸습니다. 같이 유세를 하다가 노무현 후보가 반미적인 발언을 하니까 사실상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이제 선거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단일화가 깨졌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 일은 민심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자택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몽준 후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보는 데서 그 앞에 그냥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래서 50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는 그 부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의 이런 투지를 배워야 하죠. 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고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끈질기게 호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민심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올 겁니다. 단일화의 부담이 안철수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결렬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국민 여러분이 단일화를 해 주세요. 그 말은 나를 찍어 주세요. 안철수 찍으면은 이재명 됩니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결정적 카드를 준비를 하고 안철수에게 낮은 자세로 단일화를 요구를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이재명과 꼼수의 양자 토론에 3, 4일을 보냈다는 게 참으로 아깝습니다. 대도를 걸어야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주 썼던 문장 하나가 생각됩니다.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꼼수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